발리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스미냑이랑 짱구에서 찾은 맛집, 카페, 러닝클럽, 서핑, 퍼피 요가, 비치 클럽, 그리고 실제로 묵었던 호텔 정보까지 꿀팁만 모두 알려드릴게요. 스미냑에서 머문 까서 아티스타는 삼성급 호텔로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세련돼서 이름처럼 아티스틱한 느낌의 노랑, 화이트, 블랙 조합으로 예쁜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방금 걸어 나온 곳이 제가 묵고 있는 주니어 룸인데 다른 투숙객들이랑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라서 너무 좋았어요.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결한 느낌이었고, 방 사이즈가 아주 넓은 편은 아니지만 넓은 창이 있어서 답답함 없이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스미냑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맛집, 카페, 그리고 바다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 또 좋았던 점 하나가 방 바로 앞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지 않는 오직 우리만의 야외 공간에서 아침에는 요가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너무 맛있다. 고사리에 5만 원? 1박에 한 4만 5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감성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우리가 막 럭셔리한 거 먹어서. 어제 했던 게 6만 원 얼마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만 원대 미니 퀄리티니까 스미냑 조신가에서 45,000원대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침마다 모닝 요가를 하고 근처 카페로 향하는 루틴이 너무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호텔에서 2분 거리 근처에 아침 일찍 오픈하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바로 로컬 커피예요. 요가를 마친 다음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미 유명한 곳인데 커피를 마셔보니 산미는 부드럽고 과하지 않으면서 끝에는 은은한 고소함이 남아있는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호텔 근처 럭키 런드리에 빨래를 맡겼는데 손상된 거 없이 깨끗하고 뽀송하게 세탁해 주셨어요. 가격은 4kg에 9,000원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짱구에서 머물렀던 세다사 로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좋은 부티크 호텔이에요. 요가 스튜디오나 해변이 가까워서 서퍼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또 하나 핀스 비치 클럽을 걸어갈 수 있어요. 객실은 차분한 분위기의 우드톤 인테리어로 머무는 내내 편안하고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장점은 이 호텔의 레스토랑이 정말 유명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랩으로 나시짬뿌르 배달을 시켜 먹는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 저는 따로 배달시키기보다는 머물면서 직접 사 먹으면서 즐겼어요. 앞에 보이는 곳이 나시짬뿌르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 원래는 해변에 가서 먹으려고 포장을 요청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결국 숙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포장은 정말 인상적이죠. 나무로 만든 전통 바구니 안에 바나나 잎으로 한 번 더 감싸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발리는 사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소스가 입에 잘 맞지 않는 집도 많았는데 여기는 달콤한 땅콩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또 미고랭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맛집이었어요.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핀스 비치 클럽 진짜 너무 재밌어요. 가족 친화적인 레스토랑부터 해변 앞 풀장에서 즐기는 자유로운 클럽 분위기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오후 4, 5시쯤 방문해서 아름다운 선셋과 야경까지 모두 경험해보세요. 알록달록한 수영장이 인상적인 아만다야 짱구는 청결함이랑 조식 맛집으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부티크 호텔이에요. 저는 4층 객실에 머물렀는데 단점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신 화물용 리프트가 있어서 캐리어는 직접 방까지 가져다 주세요. 여기는 복층 구조로 호텔 내에서도 가장 큰 객실 중에 하나인데 1층에는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퀸 사이즈 베드 2개가 놓여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함께 머물기에도 충분히 넓고 편안한 구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압도적으로 높은 층고와 양옆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덕분에 시야가 탁 트이면서 비밀의 화원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발코니에서 짱구 시내가 내려다 보였는데 특히 새벽 하늘이 핑크빛과 보랏빛으로 물들 때의 풍경은 잊기 힘들 만큼 아름다웠어요. 모짜렐라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저는 프렌치 샌드위치랑 나시고랭을 먹었고 다음 날에도 너무 맛있게 먹은 프렌치를 또 주문했어요. 조식은 객실로 가져다 줘서 편안했고 조식 맛집답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짱구는 맛집, 카페, 러닝, 서핑 등 외부에서 즐길 거리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휴식과 위치 중심의 숙소였는데 홀리데이 인 리조트는 호캉스를 즐기려고 선택했어요. 객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스탠다드하면서 우드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덕에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침구가 푹신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휴식의 만족도가 높았고 발코니가 있어서 수영 후에 젖은 빨래를 널어두기 편안했어요. 조식은 꼭 포함시키는 걸 추천해요. 뷔페 스타일로 기본 구성이 준비되어 있고 메인 메뉴를 따로 주문할 수 있는데 개수 제한이 없어요. 아침마다 6가지 정도를 주문했었는데 센스 있게 음식이 정말 소량으로 제공돼서 부담 없이 여러 개를 맛볼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서 제가 발리를 2번째 간 건데 경험했던 조식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의 하나였어요. 이 따뜻한 국물 요리랑 미고랭이 특히 맛있었어요. 발리에 온 지 3주 정도 되어서 힘이 들었는지 배탈 증상이랑 눈이 빨개져서 발리벨리가 의심돼서 호텔에 왕진 의사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정상 체온의 구토 증상이 없어서 발리벨리가 아니라 배탈 정도인 것 같다며 수액이랑 배탈약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해 주신다고 했어요. 호텔에서 수액을 맞으면 80만 원, 약만 처방받을 경우는 30만 원 정도였어요. 다행히 여행자 보험이 있어서 커버는 가능했지만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그 비용을 쓰는 게 제 돈이 아니어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왕진비만 지불하고 처방전 없이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알려달라 해서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왔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먼저 제 컨디션을 물어봐 주셨고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조식을 객실에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원래는 가능하지 않지만 제 상태를 배려해서 객실로 특별히 가져다 주셔서 인상적이었어요. 바다와 이어진 인피니티 풀의 뷰가 환상적이에요. 모히또 한 잔에 감자튀김을 즐기며 하루에도 2번씩 이용했어요. 레몬그라스 부티크는 스미냑 빌리지 근처에 있는 로드샵인데 발리에서 입기 좋은 나염 원피스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화사하고 패턴이 예뻐서 휴양지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2, 3만 원 정도라 부담 없이 휴양지 룩 쇼핑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와룽리아는 폭립이랑 사테가 특히 유명해서 저도 둘 다 주문했어요. 여기는 썬데이 마켓 같은 분위기의 로컬 맛집인데 야외에 있어서 시장에 온 것 같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나요. 사테는 믹스로 시켰는데 직화로 구워 불향이 살아있고 잡내 없이 달달하고 고소한 땅콩 소스가 듬뿍 발려 있어요. 폭립도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둘 다 소스가 진해서 조금 물리더라고요. 양도 많아서 하프 사이즈로 맛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발리 하면 요가잖아요.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해피퍼피 요가의 비용은 56,000원이고 한드라 요가샵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짱구에는 2곳이 있는데 둘 다 가본 결과 매력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공간은 숲속에 탁 트인 파빌리온이라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강아지들 다시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만 2, 3개월 정도 된 아이들 같아서 조금 사람 손을 많이 타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던 곳이에요. 요가 난이도는 스트레칭 수준이라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근처에 오면 강아지랑 놀기 바빠서 요가를 할 수 없더라고요. 강아지랑 함께하는 요가는 40분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시간은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에요. 애기들이라 호기심도 많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힐링 충만한 곳이었어요. 퍼피 요가가 일반 요가 클래스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강아지와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뒤에서 다른 퍼피 요가 클래스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가가 끝난 다음 건강한 느낌의 브런치를 먹으러 700m 근처에 있는 우주 페레레난에 갔어요. 가깝긴 한데 날씨가 더워서 그냥 바이크를 타고 이동했어요.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천장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압도적이고 자연광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와서 마치 숲속 온실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건강한 음식은 맛없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메뉴는 건강하고 라이트한데 심지어 맛있더라고요. 또 플레이팅까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주문한 건 연어 스테이크랑 샥슈카였는데, 연어 스테이크는 잘 구워져 있고 속은 또 촉촉하고 담백하면서 풍미가 살아 있었고, 샥슈카는 토마토 베이스가 진하면서도 산뜻해서 브런치로 먹기 좋았어요. 여기서도 럼베이스 칵테일을 한 잔 시켰는데 현지 맥주인 빈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만 칵테일에 진이나 위스키처럼 스윗 주류가 들어간 건 식사값보다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술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시타 대비. 지금 뭐죠? 우리 마무리지. 왜냐면 지금 이것도 165였잖아. 근데 언니가 거기 이제 80 내셨잖아. 연어 스테이크가 14,000원 정도인데 발리 어딜 가도 칵테일은 2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아워 1+1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멕시콜라는 정말 강추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여기 칵테일이 너무 맛있어서 짱구랑 스미냑 지점 두 곳 다 방문했는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같은 칵테일을 계속 재주문한 곳이에요. 그건 바로 피타 이타예요. 드래곤 프루츠랑 리치 베이스로 달콤한 과일 풍미가 진하고 잔 가장자리에 타진이라는 매콤한 멕시코 시즈닝이 묻어있는데 마실 때마다 달콤함 뒤에 매콤하고 짭짤한 반전이 느껴져요. 두 번째로 갔던 강아지 요가는 퍼피 요가 발리예요. 예약 후에 받은 QR코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고 가격은 처음에 갔던 곳보다 5,000원 저렴한 49,000원이에요. 여기는 앞쪽은 트여는 있지만 실내형 요가 공간이라 조금 아쉬웠어요. 대신에 강아지들이 성견이라서 훨씬 튼튼해 보이고 안정적이에요. 웰컴 드링크와 물수건을 제공해주고 공간 안에는 참여자와 강아지를 케어하는 직원의 수가 많아서 청결 관리도 빠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장미 한 송이를 선물로 주는데 그 디테일에 감동했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엄청 현란한 포테이토 헤드 비치 클럽이에요.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도 입장 가능해요. 저는 해변 바로 앞에 있는 바 좌석에 앉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해질 무렵이면 선셋이 정말 아름다운데 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는 비치클럽 중에 하나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앞전에 갔었던 핀스 비치클럽은 활기차고 파티 분위기가 강한 곳이라고 하면 여기는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우스 음악을 즐기기 더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꾸따 비치에 서핑하러 간 김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던 곳인데 화이트 톤에 코지하면서도 감각적인 곳이라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야외 테라스 자리가 더 마음에 들어서 앉았었지만 햇살이 너무 강해서 실내 자리로 옮겼어요. 연어가 올려진 에그 베네딕트랑 그릴드 토마토를 시켰는데 맛은 특별하진 않고 괜찮은 카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85K, 약 7,00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좋고 충분히 추천할 만하더라고요. 서핑하러 꾸따 비치 많이 가시잖아요. 바다가 위치에 따라 모래 컬러나 근처 건물, 파라솔, 간이 음식점 등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판타이 르기안 해변에서 시작해서 꾸따 비치 쪽으로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걷다 보면 하와이 느낌의 예쁜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파라다이스라고 써있는 유명한 포토존도 나오니까 인생사진 찍어주세요. 거기가 서핑샵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한국인 후기가 좋은 세븐설프 발리라는 곳에서 했고 가격은 1대1에 2시간 정도 200K였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배웠는데 발리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 더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놀랐고 처음 타는 친구도 뒤에서 잘 잡아주며 좋은 타이밍에 밀어주시니까 성공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푸치나 피제리아는 구글 후기에 이탈리아 사람이 이태리보다 맛있다라고 쓴 걸 보고 믿고 가봤는데 화덕에 구워서 크러스트랑 불향이 살아있고 잘 숙성된 도우라 고소하면서 쫄깃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도우가 다 한 집이에요. 먼저 샐러드로 시작을 하고 브라타 피자를 시켰는데 도우, 토마토 페이스트, 브라타 치즈만 들어있는 심플한 피자지만 맛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브라타 속에 스트라치아텔라 꾸덕하게 가득 찬 거 보이세요? 고소함의 끝판왕이었어요. 러프하게 바질잎을 찢어서 얹어 먹으니 인생 피자예요. 제가 먹어본 화덕 피자집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미쳤네. 미쳤지. 너무 맛있다. 여기서 먹는 내내 친구랑 와, 도우 미쳤다, 맛있다를 외쳤던 곳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리 러닝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크루로 달리는 경험 자체가 새롭고 거기 오는 언니 오빠들이 다 핫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어요. 킨 카페는 짱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리 러닝 집결지예요. 엄청 많은 러닝 크루가 있는데 요일별로 모이는 장소가 다 달라서 내가 짱구에 머무는 요일에 맞춰서 어느 곳을 갈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세 곳의 모임에서 러닝을 해봤는데 킨 카페는 월요일 6시 30분에 러닝을 시작해요. 센소리움이나 기기수수 쪽에서 한 2.5km 떨어져 있어서 조금 멀었지만 대신 라이스필드가 펼쳐진 코스를 달릴 수 있어서 발리에서 러닝하는 기분을 더욱 만끽할 수 있어요. 러닝이 끝나면 커피 정도 사 먹고 모임이 끝나기 때문에 아침 식사까지 같이 하고 싶다면 다른 쪽 모임이 나은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러닝크루에서 귀여운 일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같이 아침을 먹은 다음 본인이 좋아하는 근사한 장소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알케미 짱구예요. 여기는 카페를 넘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웰니스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소재 인테리어와 높은 층고 덕에 답답함 없이 마치 숲속에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쪽에서는 유기농 식재료와 건강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웰니스와 연결된 스파 공간도 함께 있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말차를 마시면서 풍경을 바라보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는 조식 맛집인 크레이트 카페예요. 발리 러닝 모임으로도 유명한 장소이고 화요일이랑 목요일 아침 6시 15분에 러닝을 시작해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는데 러닝 루트는 짱구 시내인 센소리움과 기기 수술을 지나서 돌아오는 코스예요. 이른 아침이어도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호텔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에요. 가성비 좋은 조식 맛집답게 러닝이 끝나면 다 같이 조식 타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생기는데 가벼운 스몰 토크를 나누다 보니 본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운동 커뮤니티에도 초대도 해주고 또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러닝 클럽을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메뉴는 스무디 볼부터 샌드위치, 햄버거, 과일 플레이트까지 비싸도 TCK 한 6,000원 정도인데 푸짐하고 맛도 좋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요. 러닝을 안 해도 오전에 방문해서 러너들의 분위기도 구경하면서 브런치 드시는 거 추천해요. 맘마 쿠키 여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3번이나 갔을 정도고 제 친구는 한국 돌아가는 날에 그랩으로 쿠키 배달을 시켜서 한국까지 포장해 갔어요.
조금 전에 크레이트에서 발리 러닝 모임을 하고 아침까지 먹었잖아요. 소화도 시킬 겸 10분 정도만 걸으면 맘마 쿠키예요. 제가 엄청난 빵순이여서 어지간한 거 먹어도 예상이 다 가능해서 감동이 크지 않은데 여기는 진짜 쿠키 맛집으로 인정했어요. 제일 맛있었던 건 라즈베리 토피 쿠키예요. 바닐라 쿠키 반죽에 라즈베리, 토피칩,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 맨 위에 뿌려져 있는 라즈베리 가루가 상큼하게 산미가 먼저 올라오면서 토피칩의 카라멜 풍미, 화이트 초콜릿의 달콤함이 이어지는데 맛의 레이어가 진짜 입체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말차 크림치즈 쿠키도 꼭 드셔보세요. 센소리움은 방송도 타고 유명한 곳이라 말해 뭐해요. 다만 웨이팅 하는 곳은 저는 잘 안 가는데 일행이 원해서 한 20분 정도 대기했다가 들어갔어요. 저 여기 한국인 줄 알았잖아요. 손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셔서 그만큼 한국인 입맛에 진짜 잘 맞긴 하더라고요. 콜드 라멘이랑 퀘사디아 맛있긴 해요. 발리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렛 비스트로는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방문했는데 세련되고 근사해서 분위기 잡기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은 퓨전된 유러피안 스타일 같은데 저는 그릴드 문어, 스테이크 그리고 구운 컬리플라워랑 아스파라거스를 시켰어요. 문어 스테이크는 질기지 않고 적당히 탄력감이 있는 식감에 로메스크 소스의 고소함과 산미가 전해져서 궁합이 좋았어요. 컬리플라워는 미소 소스의 감칠맛이랑 리크라는 서양식 파의 달큰함이 전해져서 풍미가 진하더라고요. 신선한 코코넛을 한국에서는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살이 하면서 매일 하나씩은 마셨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 식사하면서 다 못 마시는데 그럴 때는 포장해달라고 하면 테이크아웃 컵에 다 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짱구에 가면 여기는 무조건 가야지 하고 기대했던 곳이 리볼버 짱구예요. 여기는 이미 우붓, 스미냑 그리고 공항에까지 매장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침 6시에 브렉퍼스트부터 디너까지,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유명 DJ의 디제잉이 더해지면서 클럽 같은 공간으로까지도 변해요. 낮에는 외국인 힙스터들이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고 오후가 되면 점점 음악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스탠딩 펍처럼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티라미수가 유명해서 기대를 했는데 커피 맛 뒤에 따라오는 진한 술 향이 너무 강해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여기 피시 타코가 정말 맛있었는데 담백한 생선에 파인애플 살사가 더해지면서 상큼한 단맛과 산미가 살아있고 밸런스가 진짜 좋았는데 생선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금요일 4시가 되면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한 잔씩 무료로 주는데 그 시간에 맞춰 커피 레이브가 시작돼요. 커피 레이브는 여유로운 브런치 카페가 디제잉과 함께 순식간에 작은 클럽처럼 변하는 걸 말해요. 여기는 저의 최애 장소였는데 쌀이키치는 짱구에 머무는 동안 5일 연속 방문했고 어떤 날은 2번이나 갔을 정도예요. 장기 여행하다 보면 삼시세끼를 차려입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먹는 그런 것조차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여기는 편한 차림으로 쓱 걸어놔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데 분위기나 맛, 가격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1층에서 3층까지 중앙 홀을 중심으로 전부 트여 있어서 마치 공연장처럼 위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예요. 저녁에는 1층에서 라이브 공연도 열리는데 아마 모든 층에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좋은데 디너 메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사에 일부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대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예요. 제가 6가지 정도 시켜 먹어봤는데 치킨 테리야키가 정말 맛이 있었고 저 피넛버터 스무디도 맛있더라고요. 발리에서 아주 유명한 해상사원인 타나롯은 바다 위에 바위섬에 세워져 있어서 밀물 때는 완전히 섬처럼 보이고 썰물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선셋 장소로 유명해서 저도 선셋 시간을 검색해 본 다음 12km 거리라 40분 정도 걸리겠지 싶어서 여유 있게 도착하려고 짱구에서 3시에 택시를 탔는데 역시 발리답게 1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사원 안쪽에는 바위 아래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고 물로 얼굴을 적시거나 한 모금 마시면 사제가 이마에 쌀을 붙여주고 귀에 작은 꽃을 꽂아줘요. 이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축복을 받는 발리 힌두교의 전통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잠깐 그 분위기를 경험해봤어요. 사원 안을 충분히 둘러보고 해가 지는 순간까지 천천히 바다를 바라봤는데 구름이 많은 날이라 붉게 물든 노을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행히 돌아오는 길은 안 막혀서 짱구까지 30분 안에 도착했어요. 플라워 보이는 짱구 시내에서 8km 정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러닝 모임이 열리는 카페인데 수요일과 토요일 6시에 시작해요. 카페 옆으로 이어지는 라이스 필드를 따라서 달릴 수 있어서 논밭뷰를 즐길 수 있어요. 샌드바는 코코넛 하나 시켜놓고 해질 무렵 바다를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앞에서는 밴드가 라이브로 노래를 계속 해주고 바다에는 파도가 좋아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How many space you give contains? How many lives are leaving strange? 이전 영상에서처럼 산후르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휴양지 느낌이었다면 시민약이랑 짱구는 러닝, 서핑, 클럽처럼 힙스터들의 성지가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의 지역이에요. 여행 스타일에 따라 머무는 지역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붓의 분위기와 길리섬으로 이동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Once